안녕하세요, 최 소장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캡슐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캡슐호텔에 대해서 이슈가 많고 문의도 많아가지고 제가 개발 중인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이식이 오셨는데요, 키오스크를 여기다 설치를 예정입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셀프 체크인을 하고 여기서 카드를 찍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쪽은 캐리어 보관함.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이번에는 캡슐 호스텔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리어 짐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소방 스프링쿨러가 필수입니다. 이게 요번에 바뀐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큰 돈 날라갈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이쪽에 만들 거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이렇게 문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한 공간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문을 두 개를 내고 기획을 바꿨어야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공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바꿨어야 되냐? 중구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전화해서 가서 미팅하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요번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여기는 저희가 룸 하나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객실 하나, 이쪽 객실 두 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하나, 침대가 하나 놓여질 예정이고요.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위쪽에도 하나. 그래서 이 침대 이쪽에도 하나. 대략 5개, 6개 정도 놔질 예정이고요. 이쪽은 복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안 예쁘게 생겼잖아요. 침대를 여기처럼 반대방처럼 일자로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침대를 이 벽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침대가 하나 2m, 여기 2m. 그래서 침대가 2개를 생길 예정입니다. 이게 상상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 있는, 전문가도 계속 바뀌는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두 발로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건축가 사전에 인허가 받고 계약하시기 전에 꼭 먼저 미팅 먼저 해보십시오. 주무관님들도 그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주무관님한테 들은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1번, 캡슐 호텔은 스프링클러를 해라. 2번, 그리고 짐 보관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라. 왜냐? 사람들이 짐 때문에 탈출을 못한다, 화재가 나도. 소방서에 가서 협의를 무조건 먼저 보고 와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 및 집회 교류 시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책상 하나만 놔두고 문화 및 집회 교류 시설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중구청 기준으로 5% 정도, 면적의 5% 정도는 문화 및 집회 교류 시설을 만들어라. 그래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취지에는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화 및 집회 교류 시설을 요만큼 여기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는 도면 변경을 해서 이만큼 여기까지 좀 굉장히 좀 쾌적하게 공용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스텔에선 필수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문화 및 집회 교류 시설이 나는 만들기가 싫다, 그러면 일반 숙박업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도 있습니다. 관광 호텔, 관광 숙박업, 관광 숙박업 안에 호스텔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모텔 이런 걸 일반 숙박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숙박업이랑 관광 숙박업의 차이는, 가장 큰 문제는 불을 쓸 수 있느냐, 주방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불을 써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고요. 일반 숙박업, 모텔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컵라면 말고 불을 써서 라면을 끓여 먹는 시설, 이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호스텔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 숙박업을 선택하셔도 좋고 호스텔로 선택을 하셔도 좋은데, 나는 일반 숙박업을 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근데 상업지역에서도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거의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 상업지역이 문제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마다 다 다르고요. 조례에 따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과 50m 이격거리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상업지에도 일반 숙박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m 떨어졌는데 무조건 나오냐?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불어 용도로 돼 있게 되면 어디 위치가 돼도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 구청에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긴 사무실이나 상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창문을 보셔야 됩니다. 창문이 있어야지 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창문 기준으로 방을 나눈다
생각을 먼저 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층 같은 경우에는 완강기가 없어도 되지만 3층부터는 객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창이 양쪽으로 다 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을 만들게 되면 이 구조가 아니라도 충분히 3개에서 4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창이었는데 저희가 아직 뜯어내지 않은 상태고요. 탈출구로 보시게 되면 탈출구는 창 쪽으로 하나, 여기 완강기, 이건 아직 철거 안 한 건데 이게 완강기가 여기 있죠. 이쪽에서 그냥 완강기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보실 때는 창문을 확인하시고 방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복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버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도를 최소화하고 객실을 만들자는 의지입니다. 예, 3층에 올라오셨는데요. 저희 3층 예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전 사진에는 이만큼 턱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앞쪽에 벽이 있었고 이쪽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철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맞습니다. 똑같이 이쪽은 방 한 객실로 보게 됩니다. 이쪽 위쪽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인실이다, 그럼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캡슐 호텔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링클러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모르시고 중개를 하시거나 호스텔 준비하시게 되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구청 기준이고요. 중구청 지침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구청 담당자한테 물어봐라. 언제 지침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요. 계속 규제는 계속 심해질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3층은 완강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완강기가 이겁니다. 이게 완강기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 완강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간이 완강기는 제가 듣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강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하는 용도입니다. 탈출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법적 규격에 맞는 창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도 침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이쪽에도 침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일자가 되게 되면 구획하기가 제일 좋아요. 침대 하나 넣으면 되고 이쪽에도 침대 하나 넣으면 되고 침대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다 확인을 했고요. 지침은 누가 확인하냐? 본인,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난 이거 몰랐는데 니네가 말 안 해줬잖아,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늦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돈, 재공사 비용 다 나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죠? 여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더러웠는지. 그렇지만 저희는 위치랑 구조만 보시면 돼요. 그 저희 수강생분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안에가 너무 더러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저희 집 살 게 아니고 저희가 다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새롭게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안의 상태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철거를 다 해야 될 거고요. 철거하고 나서 저희가 깔끔하게 리모델링 할 예정이죠. 인테리어 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캡슐 호텔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지침으로 확인을 해라. 변동된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방법을 꼭 확인해봐라. 그리고 소방서에 꼭 가셔가지고 협의도 보시고요. 주무관님들하고 협의를 다 보셔야 됩니다. 관광가 꼭 먼저 가셔가지고 도면 가지고 가셔가지고 협의를 보셔야 되고, 주무관님이랑 이야기가 끝났다, 관할 소방서에 가셔가지고 협의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수정하려고 하면 수많은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다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캡슐 호텔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정된 현장만 5개 정도 있는데요. 다른 현장들도 인허가를 받으면서 알 수 있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계속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